SK 지배구조 개편 관련 이야기가 시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인 SK C&C와 명목적 지주사인 SK홀딩스가 합쳐져 합병 법인을 세울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산업부 이충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SK그룹 좀 분위기 안 좋죠? 네, 아무래도 그런 와중에 또 합병설이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난감해하는 눈치입니다. 네. 회장이 이제 수감 중인데 네. 이렇게 합병설까지 나오니까 뭐 거기다가 계열 분리설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좀 SK그룹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SK홀딩스와 SK C&C 어떤 합병 이야기는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5, 6년 전에 출입할 때도 이와 똑같은 시나리오들이 계속 그 시장에서 얘기가 됐었고 기사로도 많이 썼었는데 이렇게 계속 근본적으로 이 합병설이 나오고 있는 원인이 뭔가요? 일단 SK의 그 지배 구조부터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보통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가 직접 지주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SK는 독특한 게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사실상 지주회사가 또 있는 옥상옥 구조인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SK그룹을 보면은 최태원 회장에서 SK C&C로 SK홀딩스로 이어지는 형태로 보통 C&C를 실질적 지주회사, SK홀딩스를 명목상 지주회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지분율을 보면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SK C&C의 최대 주주로 32.92% 정도를 갖고 있고 SK C&C가 SK홀딩스의 최대 주주로 지분 31.82%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홀딩스가 SKT와 이노베이션과 네트워크스, SK건설 등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식으로 최태원 회장의 그룹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네. SK C&C가 최태원 회장과 홀딩스를 이어주는 핵심 계열사인 셈인데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현 이사장이 10.5%를 보유하는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43.45%에 달합니다. 네. 최태원 회장이 SK C&C를 지배하고 SK C&C가 SK 홀딩스를 지배하는 구조인데 특이한 건 최태원 회장이 SK 홀딩스에 가지고 있는 지분은 0.0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경영권 방어하기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SK그룹이 이렇게 지주사 위에 옥상옥으로 이렇게 좀 특이한 구조를 지배 구조를 가지게 된 어떤 좀 배경이 있다고요? 예,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소버린과 경영권 다툼으로 적대적 M&A 시도를 당하게 되면서 이제 일용 지배구조를 구축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SK는 소버린 사태 이후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SK C&C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다시 짰는데요. 네. SK 계열사 지분이 거의 없는 최태원 회장은 당시 직접 보유한 SK C&C 지분과 그 순환 출자 구조를 통해서 SK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외부 세력이 순환고리 중 하나인 주력 계열사를 인수합병하게 되면 그룹 전체의 그 경영권이 흔들리게 되는 구조인데요. 그렇군요. 그 2년 뒤 배당과 시색 차익으로 9,459억 원의 투자 수익을 올리고 한국을 떠난 소버린의 경영권 위협은 그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불러왔습니다. 네. 그 2007년 SK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이제 순환 출자 고리를 끊으면서 SK C&C가 지주회사인 SK를 지배하게 되는 이런 옥상옥 구조를 띠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옥상옥 구조를 깨기 위해서 그동안에 사실 SK C&C와 SK 합병설 계속해서 관측은 나왔었는데 최근에 합병설이 다시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최근 SK C&C 시총 규모가 그 SK 홀딩스의 시총 규모를 넘으면서 네. 다시 합병설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그 합병설의 전제 조건은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 감소화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네. 그 최태원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SK C&C의 기업 가치가 상승해 SK와 격차가 최대한 벌어지는 것이 최적의 시나리오입니다. SK 주가가 낮고 SK C&C의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 합병해야 최태원 회장의 합병 후 지분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최근 주가 구도가 최태원 회장에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합병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 최근 SK 주가를 보면 21만 원 선으로 연초 13만 원보다 7만 원, 그리고 60%나 올랐는데요. 반면 SK 주가는 지난해 10월 20만 원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SK C&C가 반대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계속 떨어졌었는데 2주 들어서 17만 원 선으로
했지만 한때 15만 원대까지 빠진 바 있습니다. 네. 그 최근 SK CNC와 SK 주가 격차가 극대화됐을 때 합병으로 인한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을 추정해 보면은 합병 법인에 대한 지분율입니다. 22%대로 지난해 합병을 추정했을 때보다 6에서 7% 정도 지분을 더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SK CNC의 주가가 높아진 데는 기업 가치가 그만큼 이제 높아졌다는 거죠. 기업 가치가 좋아진 데는 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가 그 뒷배경이 됐다. 이런 비판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합병을 하게 되면 이런 좀 일감 몰아주기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합병설이 뒷받침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그룹 내 전산 업무를 총괄하는 SI 업체인 SK CNC는 그 특성상 그 내부 매출 비중이 높아 끊임없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휘말렸었는데요. 합병설에 관계없이 회사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통해 계열사 매출 의존도를 줄이는 모습입니다. 중고차 매매 사업에 진출한 데 이어 메모리 반도체 모듈 시장에도 뛰어든 등 그 본업이 아닌 BIT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홍콩 스마트 디바이스 유통업체인 IS3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모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지난해 중고차 매매 업체인 SK엔카를 흡수 합병하면서 중고차 유통업에 진출한 SK CNC의 올 상반기 유통 기타 부분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29%가량 올랐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 상반기 매출이 1조 1,300억 원 정도고 영업이익은 1,219억입니다.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32.8% 성장했는데요. 그 실적 개선과 함께 잇따른 네. 사업 확장도 합병설의 전제 조건인 그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래서 때문에 신사업 진출마저 지주사 합병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되는 모습인데 그 그룹 측에서는 사업 다각화 같은 경우는 어느 기업이나 할 수 있는 뭐 당연한 경영 활동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네. 올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한 32.8% 성장한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네요. 참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SK그룹은 일단은 이달 초에 공시를 통해서 SK CNC와 SK 홀딩스의 합병설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 없다.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합병설 부인 이후에 곧바로 SK가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속 내용 뭐죠? 예, 일단 SK가 지난 5일 밝힌 자사주의 매입 규모는 3,760억 원어치입니다. 그 오는 12월 5일까지 전체 발행 주식의 5%에 해당하는 자사주 235만 주를 매입하겠다는 SK 발표로 그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1일 SK 주가는 전일 대비 6% 넘게 뛰었습니다. SK의 자사주 매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월 4,195억 원 규모, 235만 주 취득 결정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월부터 5일까지 5%가량 자사주를 매입했지만 주가가 다시 떨어진 데 대한 결정으로 그 SK 측은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진 만큼 주주가치 재고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지배구조 개편설을 부인한 SK는 이번 자사주 매입 조치로 그 합병설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기 내심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SK홀딩스의 자사주 매입에 따른 SK의 주가 상승은 그 SK 주가 하락, SK CNC의 주가 상승이라는 합병설 시나리오와 배치되는 흐름이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합병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합병 시 자사주를 소각하면은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을 끌어올릴 수 있어 이마저도 합병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합병 시 이제 중장기적으로 SK와 SK CNC 합병을 진행할 때 자사주가 많을수록 그 합병 신주 발행수가 줄어 합병법인에 대한 최태원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분율 희석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추가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도 합병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였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회사 측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도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보다는 줄어든다는 점도 이제 합병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SK홀딩스가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SK 주가가 뛰었어요.
뛰면서 이거는 이제 최태원 회장의 의중과 이게 반대되는 배치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합병설이 수그러드는 것 아니냐. SK 그룹 측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합병이라는 게 장기적인 거잖아요. 지금 뭐 SK CNC랑 SK 홀딩스랑 당장 뭐 합병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니니까 시장에서요. 네, 단기간에는 다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사주를 그러니까 매입을 하고 나중에 합병 시에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태원 회장의 어떤 지분율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것을 노린 게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대부분 시장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합병을 네.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그럼 주가는 어느 정도 SK CNC는 좀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통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합병설이 불거지다 보니까 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더 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삼성 SDS도 그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상장한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SDS랑 뭐 이렇게 비슷한 종류의 그 SI 업체로 SK CNC를 꼽더라고요. 그래서 SK SDS가 얼마에 상장하느냐, 뭐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인 것 같아요. 앞으로 SK CNC 주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합병설이 제기될 때마다 이 걸림돌로 제기가 됐던 것이 SK증권입니다. 이게 만약에 SK CNC와 SK 홀딩스가 합병을 하게 됐을 때는 SK CNC의 자회사인 SK증권이 이 지주사의 어떤 자회사로 되면서 금산분리법에 저축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될까요? 예, 그 지난 2012년에 SK가 이제 SK 네트워크 아래에 있던 SK 증권을 떼가지고 네. SK CNC로 넘겼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일반 지주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는 금산분리법 시행했다는 조치입니다. 네, 네. 하지만 SK 홀딩스와 SK CNC가 합병하게 되면 SK 증권이 다시 지주사 그러니까요. 체제로 편입되면서 이제 네.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 다른 무엇보다 SK가 지주사 합병을 단기간에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고 관측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SK증권 처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중 하나가 우선 지주사 합병을 추진한 다음에 중간금융지주사 설립이 허용될 때까지 과징금을 내고 버티거나 이제 추후에 SK증권을 매각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SK네트워크는 다른 회사를 분할해가지고 이제 금융지주회사로 키우는 시나리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SK증권에 대한 또 다른 뭐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지주사 합병설과 별개로 또 계열 분리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SK 계열 분리설도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 SK 합병설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제기됐던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SK CNC도 사업 확장인 앞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서 계속 합병설이 이제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SK 그 계열 분리설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네. 이미 SK 케미칼과 SK 가스가 그 SK 홀딩스로 지분상 분리됐기 그렇군요. 때문인데요. 이 회사들을 사실상 독자 경영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의 계열 분리설의 당사자입니다. 네. 그 SK 케미칼의 최대 주주는 최창원 부회장으로 지분 13.18%를 보유하고 있는데 또 SK 케미칼은 SK 가스의 지분 45.5%를 보유한 SK 가스의 지분 45.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최 부회장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네. 또 이 두 회사들은 그 최태원 부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이 이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독자 경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룹 측에서는 다른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SK그룹의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있고 그 그룹 의사결정기구인 스펙스 체제 아래서 운영되고 있다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네. 결국 계열 분리설은 이 최창원 부회장의 행보가 굉장히 좀 독보적으로 독자 경영을 하게 되면서 나온 것 같은데 간단하게 대체 어땠길래 행보가 이런 계열 분리설이 나오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특히 지금 최태원 회장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최창원 부회장의 그 공격 경영이 주목받기 시작한 네. 올 초부터인데요. 그 총수부재로 다른 계열사들은 아무래도 신규 투자 확대와 그 사업 영역 확장에 좀 집중한 상황이죠.
근데 유독 이제 SK가스와 SK케미칼 같은 네. 그 최창원 부회장 지배 아래 놓인 회사들이 유독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SK케미칼을 보면은 세계 1위 백신 업체와 공동 개발 계약을 하는 성과를 냈었는데요. 유독 더 도드라지는 것이 SK가스입니다. 그 SK가스 같은 경우는 사우디 국영회사와 4천억 원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했고 최근에 화력 발전 사업에도 뛰어들었는데요. 그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이제 SK 계열사 간의 교통 정리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 해당 업체들이 SK가스와 SK케미칼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또 SK CNC와 SK 홀딩스의 합병설, 또 계열 분리설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고먼저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